2022년에 영업이익이 가 넘었는데 95% 이상이 급감해버렸습니다. 제이팍 한 잔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오늘 좀 혼자 촬영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이 저희 이제 정규 촬영일인데 둘이서 갑자기 펑크를 냈어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한 주 쉬어 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굳이 제가 긴급 편성으로 혼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4.23만 명인가요? 유튜브 시작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라도 일단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입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순환 회계사라고 하고요. 이 채널은 회계법인 말손과 이제 말손 M&A 파트너스의 이제 홍보 채널이고, 뭐 회계사들이 나와서 기업 분석하고 더 나가서 산업 분석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뭐 헛소리도 하고 회계 세무 이슈도 다루는 그런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게 방송 쉬게 되면은 앞에 계신 두 분이 놀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놀게 돼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분들이 노는 꼴을 제가 못 봐가지고 제가 이걸 또 굳이 밤에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혼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제 기업 분석을 준비해봤어요. 기업 분석 준비해봤고, 그리고 요즘에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그 화요 쇼츠를 보고 좀 많이 유입된 것 같더라고요. 댓글 엄청 싸우더만 싸우지 마시고 오늘 좀 보시면 좀 이제 나름대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죠. 감사하게도 화요 측에서도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걸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화요가 이제 국내 중유주 선두주자로 보이는데 뭐 물론 이제 진로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원소주. 작년에 이제 대기업으로 2022년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걸 계속 찍어볼까 하다가 이제 안 됐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외관 공시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최근이죠. 2024년 4월에 이제 2023년, 2022년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공시돼가지고 마침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원소주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업을 선정해봤습니다. 김 PD님은 술을 아예 안 드시니까 뭐 물어볼 가치도 없을 것 같고, 신 PD님은 좀 뭐 드셔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거를 구할 수도 없었잖아. 맛은 좀 어땠어요? 기억이 나? 왜? 화요 같은 게?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소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따가 시음회도 가질 텐데 솔직하게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소주는 이제 박재범, 제이팍이 만든 회사고 이걸로 이제 바이럴이 된 회사죠. 외국에는 이런 유명인들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만들죠. 데이지가 아르망디를 하고 있고, 뭐 조지 클루니도 데킬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좀 이제 하고 싶어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가 되셔가지고 소주 이제 사업을 하신 거죠. 자, 원소주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나 봐요. 승리의 의미인 원, 하나의 의미인 원, 소망의 의미인 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2022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엄청난 인기를 거뒀고, 100% 군대산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예요. 증류식 소주고, 뭐 이제 원소주는 남한강 산유의 참강 주변에서 재배된 원주 특산품, 원주 쌀로만 이제 제조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원소주 생산 설비 증설됐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아마 물량이 딸리니까 작년 8월 정도에 설비를 증설했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뭐 최근에 난 기사인데 일본 진출도 한다고 하네요. 4월 4일에 난 기사인데 도쿄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일본 공략에 나섰다라는 뭐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긍정적인 뭐 뉴스나 이제 원소주에 대한 기사를 좀 봤고,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텐데,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좀 어쨌든 구성을 잘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한번 꺼내보죠. 뭐.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2022년에 선물 받은 거야. 그때 한참 이제 물량이 딸릴 때 선물 받은 건데, 여기 보시면 2022년 5월 2일 제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옛날에 제조된 거긴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태극기 모양이네. 검공가미가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마셔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소주도 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원소주 오리지널 해가지고, 이게 원소주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고 쌀을 증류해서 중요한 거를 한 2주 정도 온기에 이제 숙성을 한 게 이제 원소주 오리지널 알고 있고, 아마 피디님이 마셔본 게 이거 같아요. 뭐 스피릿. 이거는 그 2주간 숙성을 없앤 거예요. 없앤 거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 좀 맛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건 어쨌든 2주간 공정 숙성이 필요한데 그걸 생각해보고 그냥 빨리빨리 찍어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원소주 스피릿이고, 뭐 이거는 좀 이제 제조하는 공정이 좀 약간 다른데 원소주 클래식이라는 것도 있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비싸고 좀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원소주 오리지널 2022년에 발매된 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가 알았는데 이걸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요 기업 분석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구입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이게 농업법인인가? 그걸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홈페이지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시음의 시간. 또 부금 깔아주시나요? 간장에 깔리는 부금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거 시작 오픈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한 잔. 죄송한 점은 저 혼자 한 잔 따라 마시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향도 잘 모르고 맛도 잘 모르는데 그래 도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 22도로 알고 있습니다. 22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럼 한 잔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사실 이게 2022년 그 한정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화요랑 비슷하긴 하네. 화요 23도였나요? 22도인가? 그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고 뭐 이번 스피릿은 제가 마셔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CM을 간단히 해봤고 이건 뭐 제가 하다가 기분 내킬 때마다 마시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최근에 좀 많이 보여가지고 술 읽는 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잘 보고 있는 채널인데 여기는 이제 주류 같은 걸 많이 다루거든요. 위스키라든지 걸 많이 다루는데 한때 이제 유행했던 술들 요즘 맥주 뭐 본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소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팔리는 것 같다. 재고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근황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목이 약간 되게 무섭죠. 박지만 원소주 곤두박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년도 더 된 기사인데 보면 좀 잘 안 팔린다. 재고가 좀 많이 쌓이는 것 같다. 아까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좀 뭐 미리 맡아두고 사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고를 밀어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이고 결국엔 재무제표 같이 볼 텐데 그게 재무제표에 진짜로 보이는지 같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잡설이고 저희 채널의 근본 콘텐츠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공시가 됐어요. 처음으로 됐고 원스프리츠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이제 2023년 기준으로 3개밖에 안 된 회사예요. 이제 2023년, 2022년에 재무제표가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대표이사 박재범. 그리고 뭐 이건 사담인데 저는 제 입학을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리스펙하고 있거든요. 실력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개인적으로 되게 리스펙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과 2022년 양계년도가 공시가 되었고요. 이제 손익계산서 매출부터 이제 당기순이익까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부분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팔렸을 것 같아? 감이 와요? 화요가 우리가 알겠지만 300억이었거든 매출액이. 150억? 화요가 그래도 20년 된 회사인데 보시면은 어쨌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시된 거 기준 말씀드려볼게요. 매출액이 2022년 한참 이제 뜨거웠을 때 그때가 278억이었어요. 화요가 말씀드렸던 건 3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278억이었고 2022년입니다. 매출 원가가 112억. 그래서 이제 매출 총액이 166억 정도예요. 매출 원가율 한 40% 정도 나오고요. 매출 총액이 166억. 판매 관리비가 한 60억 정도. 그래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107억입니다. 영업이익 107억 감이 안 오죠? 화요보다 더 많이 판 거예요. 당기 순이익은 2022년에 한 94억 정도 남겼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였는데 23년 이제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좀 이제 뭔가 안 팔리는 것 같다. 재고가 쌓이는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있었죠. 2023년을 보시면 매출액이 132억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278억에서 132억으로 떨어졌고 매출 원가는 43억. 뭐 매출 원가는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한 90억 정도가 나왔고요. 판매 관리비가 83억이에요. 2022년에 59억에서 83억으로 오히려 40%가 늘어버렸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빼버리면은 영업이익이 5억입니다. 감사보고 잘못됐나 싶어 다시 봤거든. 2022년에 영업이익이 100개가 넘었는데 100개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107억에서 5억으로 완전히 뭐 95% 이상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영업이익 5억밖에 안 남고 뭐 그래 당기순이익도 뭐 6억 정도. 제이팍 좀 드시면서 하시는 것도 제이팍 한 잔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 저도 어쨌든 뭐 수많은 회사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좀 상반되는 한 해 기준으로 뭐 물론 코로나 같은 걸로 영화 여행사 이런 거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상반되는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쭉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반토막, 영업이익이 100개가 날아갔다.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제 간단히 봤고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대비 좀 많이 안 좋아졌다. 많이 안 좋아졌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이제 반토막 난 거는 뭐 안 팔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매출 원가도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나오는 거니까 판매 관리비가 2022년 60억에서 83억으로 오히려 40% 정도가 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서 좀 굵은 걸 좀 빼와봤어요. 뻔한 스토리긴 합니다. 뭐 직업 수수료가 뭐 40억에서 47억 정도 늘어버렸고, 특히나 이거겠죠. 광고 선전비가 22년에는 4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에는 14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더 때려 부었는데 더 안 팔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판매 관리비가 총 24억 증가했는데 지급 수수료랑 광고 선전비가 오히려 17억 정도 대부분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매출은 줄여버렸고요. 그러니까 좀 영업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죠. 이해가 되나요? 두 분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이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는 걸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2023년, 2022년 12월 31일에 원스피릿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부채를 보여주는 표죠. 이걸 간단히 볼 텐데 나머지는 뭐 제가 쭉 봤을 때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어쨌든 소주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니까 재고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재고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 재고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은 말 그대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갖고 사와서 파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굿즈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원소주가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사와서 파는 그게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제품 이게 이거죠. 완성품인 원소주 오리지널 그리고 스피릿 클래식, 이게 이제 완성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 부재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공정을 제가 100%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원부재료가 아마 쌀이나 그리고 뭐 발효 과정에서 누룩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가 원재료 부재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반제품과 제공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반제품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 분석 다루면서 처음 나온 것 같아. 제공품 많이 나왔거든요. 반제품이랑 제공품 둘 다 제품 제조 중인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소주 같은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뭐 이제 증류하고 있는 단계라든지 숙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2주 동안 숙성 동안 있는 과정에 있는 제품들이 제공품이나 반제품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공품이 많이 나오는데, 제공품은 이제 제조 중인 과정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반제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도 회계사 생활을 뭐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게 있는 회사는 많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왜 이게 있을까? 봐봐, 이거는 오리지널은 2주 동안 숙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숙성 안 하는 게 스피릿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축적상 스피릿이 아마 반제품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 팔아버리면 이제 스피릿이 되는 거고, 2주 동안 추가 숙성을 고치면 오리지널이 되는 거니까. 내피셜은 반제품이 약간 스피릿 때문에 나오는 계정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내피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볼륨을 좀 볼 텐데, 제품은 말 그대로 완성품이라고 했죠. 이게 2022년 3억에서 2023년 11억이에요. 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다는 건 안 팔린다고 좀 이해도 되죠. 그 전체적인 재고자산 볼륨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2022년에 17억에서 2023년에 29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늘었죠. 근데 많이 늘었는 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걸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이 는 건지 어쨌든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돼가지고, 어쨌든 전기 대비 재고자산이 좀 많이 늘었다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산 쪽에 볼만한 게, 어쨌든 이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뭐 공장을 짓고 증류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소주를 만드는 거여가지고 유형 자산 쪽을 제가 좀 봤는데 기계 장치, 공구와 기구, 시설 장치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여기서 뭐 눈에 띄는 건 기계 장치도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었고 시설 장치도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아까 2023년 8월에 증설 기사가 났잖아요. 그런 게 여기 재무제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도로 잔잔바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어쨌든 소주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 장치, 시설 장치가 좀 크게 잡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본 쪽인데 자본금은 1억 8천억 정도짜리 회사고요. 이건 변동 없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9억 정도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거는 필연적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걸로 이제 회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마침 이거 기사가 좀 찾아봤는데 가수 박재범 소주 스타트업 미국 TA 벤처 투자 주성공이라고 나와 있죠. TA 벤처라는 게 뭐 연예기획사 쪽인 것 같아요. 미국 쪽에. 거기서 만든 이제 TA 벤처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원스피릿에 투자를 했다는 기사인데, 이게 감사 보고서에 있는지 찾아보면 재밌겠죠. 이제 주주 명부도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에. 그래서 이제 제이팍이 43%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A 벤처스라는 회사가 11%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처앤커머스라는 회사가 36% 정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뭐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어요. 뭐 박재범 원소주도와 셀럽 마케팅 판 키운다라는 기사가 있고, 컬처앤커머스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셀럽의 IP를 활용해 관련 상품을 만드는 회사라고만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원소주의 지분을 38% 정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얘기 그리고 지분 구조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 쪽에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은 뭐 제 느낌상 뭐 재무제표 중에서 직관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한 해는 반짝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계정이 이제 이익잉여금이고, 결국에는 이게 누적잉여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92억 정도로 금액이 있고요. 23년에는 87억 정도 이익잉여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뭐 3기 치고는 굉장히 높은 회사죠. 어쨌든 그래서 총 자본은 한 1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자산 쪽 재고랑 이제 유형자산 그리고 자본 쪽 간단히 봤고요. 투자일치라든지 주주명부도 간단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도 간단히 볼 텐데, 현금흐름표는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지만 그냥 회계 같은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현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나타내는 아주 심플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에 어쨌든 이제 소주를 팔아가지고 142억을 현금을 벌어가지고 이제 투자 활동으로 뭐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이걸 이제 한 7억 8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현금이 134억이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134억을 이제 2022년에 번 거죠. 기초에 3억밖에 없었는데 현금이 이제 2022년 말에는 138억이라는 현금이 주체할 수 없게 쌓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해피한데 문제는 23년이죠. 23년에는 영업활동, 그래서 소주를 팔아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67억을 현금이 줄어버렸고요. 투자활동으로 44억을 써버렸고, 재무활동으로 10억이 나왔고, 그래서 현금이 121억이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38억이 있었는데 121억이 없어졌어요. 다 써버렸죠. 그래서 2023년에는 16억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0억을 배당으로 줬다고 했는데 요것도 당연히 감사 보고서에 파악이 됩니다. 23년에 배당이 10억 나갔다는 거는 2022년에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은 되게 장사가 잘 됐잖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2023년에 캐시가 10억이 나갔는데, 제 입학이 아까 전에 지분이 4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 3천 정도를 당겨갔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2023년은 경영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워낙 2022년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 가지고 23년이 좀 아쉬운 경영 성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차입금이 없거든요. 차입금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번 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4년에 뭔가 좀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으면은 아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투자 유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뇌피셜입니다.